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 용접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스 용접은 얼마 전까지 많이 쓰이던 용접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많이 쓰이지 않고요. 몇몇 가지 용접에서는 상당히 좀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많은 기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걸로 업을 한다거나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이게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죄송합니다. 용접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용접해놓고 이게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이런 용접을 많이 하게 될까요? 그렇죠. 많이 안 하죠. 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GTAW 배웠죠.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GTL 우리가 티그라고 하는 거, 티그 알곤 용접이라 하는 요게 어지간한 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스 용접의 가장 큰 장점은 비철금속 용접할 때 좋다는 건데, 예전에는 비철금속이나 얇은 박판 같은 경우 용접할 때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또 피부아크 용접으로 하기에는 이거 아주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 박판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또 이중금속, 또 비철금속 할 때는 피부아크 용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박판인 경우에. 그래서 구리 용접 한다든지, 구리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 용접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냉매,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 보시면은, 구리 파이프를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산소 용접 많이 쓰이죠. 이런 거 할 때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스 용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스 용접을 배우기 전에 일단 가스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가스는 총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불활성 가스. 두 번째, 조연성 가스. 세 번째, 가연성 가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조연성은 지연성이라고 돼요. 지원하다는 뜻이에요. 조는 조력자 할 때 조자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연성 가스부터 해볼까요? 조연성 가스 지원해줘요. 뭘 지원할까요? 연소되는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연소가 잘 되게 돕는 가스예요. 뭐가 있을까요? 산소가 있죠. 산소. O2 산소예요.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는 산소하고 상온에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에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불활성 가스는 알곤, 헬륨, 네온 등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활성 가스의 분위기 속에서 보호가스로 불활성 가스를 쓰면서 용접하는 걸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라 한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배웠고. 가연성 가스는 뭐냐면 상온에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불이 붙어요. 뭐 있을까요? 일단 C, 탄소죠. C가 탄소예요. H는 수소예요. C와 탄소와 H, 수소의 화합물들이 CH4, 메탄, C2H2, 아세틸렌, C3H8. 뭘까요? 이거 천연가스라고도 하고요. 우리 밥 해 먹는 거 있죠? LPG, L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연가스. LPG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LPG.
LNG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그다음에 C4H10 부탄가스라고 하죠. 부탄. 또 H 수소 이런 것들은 가연성 가스예요. 이런 것들은 불이 붙습니다.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시험에 CH4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기능사에서는 그냥 뭐 메탄, 아세틸렌, 부탄 이렇게 나오지 수소 이렇게 나오지 원소기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죠. 특히 C2H2, 아세틸렌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문제 여기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조연성 가스인 것은 1번 O2, 2번 Rgon, AR, 3번 C2H2, 4번 H. 그럼 답이 뭘까요? 네, 그렇죠. O2 산소죠. 또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가스 중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번 CH4, 2번 C2H2, 3번 O2, 4번 H. 그럼 뭐예요? 헷갈리겠죠? H인 거, O2인 거 헷갈리죠? 네, H는 수소는 가연성 가스예요. 답은 그래서 2번 O2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불활성 가스가 아닌 것은 1번 AR, 알곤, 2번 H, 헬리움, 3번 N이 네온, 4번 H, 수소하면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중에 1번 C2H2 아세틸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세틸렌은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 카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카바이트는 순수한 카바이트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걸 많이 썼거든요. 이 카바이트라는 게 있는데 카바이트를 이렇게 통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물을 자박하게 채우면은 여기서 아세틸렌, C2H2 아세틸렌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군고구마 같은 거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군고구마 파시는 분들. 옛날에는 전력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또 누구한테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 쓴다는 게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때는 전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카바이트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왜 그럴까? 여기 C2H2가 발생해서 그래요. 아세틸렌이 발생해서. 이 아세틸렌 가지고 용접도 하고 예전에는 가스 용접 해가지고 뭐 두드려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이 카바이트를 군고구마 장사 아저씨 같은 분들 뭐 아니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밤새도록 키워놓고 나시면은 이게 다 반응하고 나면 이거를 그냥 바닥에다 버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가면은 회색인데 막 이렇게 걸쭉하니 막 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냄새가 좀 고약하고 막 그런 물질을 막 버리고 가고 그래서 저희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세틸렌이 뭔지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아세틸렌이라는 거는 카바이트에다가 물을 뿌리면은 발생을 해요. 굉장히 만들기 쉽죠. 네, 이 아세틸렌의 특징은 첫 번째 폭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폭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온에서도 1.5기압 정도 1.5기압 정도 압축하면 충격만 가해도 폭발할 수 있고요. 2기압 정도 2기압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대기압 1기압이에요. 그래서 2기압이면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에어 컴프레셔 이렇게 에어 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5기압에서 6기압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기압은 1.5기압은 이렇게 막 아주 압력이 많이 걸린 건 아닌데 그 정도만 2기압이 되면 자동차로 폭발해 버려요. 굉장히 위험하죠. 폭발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C2H2 아세틸렌을 만드는 방법은 카바이트에다가 물만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중이 뭐예요? 공기하고 비교해서 공기보다 무겁냐 낮냐 이걸 결정하는 걸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1이에요. 그러면 비중이 0.906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워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세틸렌으로 이제 용접도 하고 이제 막 이러는데요. 절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를 그러면은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세틸렌병. 참. 용기 들어가기 전에 색깔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병에 담을 때 이걸 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스를 병에다 담을 때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 있는데 꼭 담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은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료용 산소는 백색에 담으셔야 됩니다. 백색 병에다 담으셔야 돼요. 또 공업용 산소는 녹색에 담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 CO2는 청색이고요. C2H2 아세틸렌은 황색, 수소 H는 주황색, 알고는 회색.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헬륨이나 질소도 회색에 담아요, 보통. 그런데 현장에서는 LPG는 어디에 담아야죠? LPG? 밥에 먹으실 때 LPG 회색병에 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가연성 가스를 이게 불이 붙는 거죠. 가연성 가스를 황색으로 표시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조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불활성 가스를 대부분 이렇게 불활성 가스를 회색으로 놓고요. 가연성 가스는 황색으로 놓는 라인은 그렇게 까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병은 그렇지 않고요. 병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 의료용 산소는 백색이잖아요. 공업용 산소는 녹색인데 그러면 이 색깔을 담는 거 색이 다르잖아요. 녹색하고 백색하고요. 그러면 산소는 공업용 산소와 의료용 산소가 다른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더라고요. 제가 그 업체에 물어봤는데 공업용 산소와 의료용 산소는 같은 산소인데 그냥 색깔만 다르게 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곤 같은 경우는 회색에 담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신입사원이 잘못 넣어가지고 이 알곤을 백색 의료용 병에 담았다. 근데 이것이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중환자 코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는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간호사가 코에다가 산소를 연결했으니까 간호사가 죽인 건가요? 아니면은 신입사원이 모르고 와가지고 의료용 산소가 백색에 담아야 되는데 알곤은 회색에 담아야 되는데 알곤을 백색에 담은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회색병이 의료용 백색하고 섞여 있게 만든 누군가 잘못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용 산소는 백색에 담아야 된다고
알고는 회색에 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섞이면 이렇게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선임이 잘못한 거겠죠.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해줬어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줬어요. 저는 안 죽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탄산가스, CO2가 탄산가스죠. 탄산가스는 어떤 색깔의 병에 담아야 할까요? 1번 청색, 2번 백색, 3번 녹색, 4번 회색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C2H2는 황색이죠? 황색병에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C2H2를 이 황색 병에다 담고 싶어요. 담고 싶은데 C2H2를 황색 병에 담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네. 그래야 뭐 용접을 하든 뭐 절단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C2H2 이 아세틸렌은 아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폭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1.5기압 정도 되면은 자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고요. 2기압이 되면 자동 폭발해 버립니다. 그냥 가정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 이거 담을 수가 없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산소는 150기압으로 충전해요. 알고는 140기압으로 충전해요. 이게 시험에도 잘 나오거든요. 이 용접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런 병이 있는데 여기 1리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1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병인데 여기다가 150리터를 꾸역꾸역 계속 다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엄청 세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걸 150기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리터 통에 150리터를 꾸역꾸역 약 150배 담은 것을 150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세틸렌을 담으려고 보니까 2기압만 자동 폭발해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요.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통을 만들어요.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카바이트 넣어놓고 그냥 물을 부어서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죠. 많이 하다가 이렇게 불똥 같은 것처럼 폭발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동네 분들 예전에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적도 있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용해 아세틸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해 아세틸렌. 용해 아세틸렌은 뭐냐? 이 아세틸렌이 다 잘 녹아요. 뭐 석유에도 잘 녹고 벤젠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고 다 잘 녹는데 유독 이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세톤이 뭔가요? 네. 여성분, 남성분도 요새는 뭐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만 여성분들 특히 손톱에다 화장하고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죠? 그거 지울 때 쓰는 거 리무버라고 하는 거 그거 아세톤이죠? 그거 아세톤이라고 그래요. 아세톤인데 이 아세톤은 아세톤 한 분자에 아세틸렌 C2 이게 아세톤이라고 하면 아세톤 한 분자에 C2H2 아세틸렌이 25개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화합물이 돼요. 다시 쉬운 말로 하려면 아세톤 한 분자에 아세틸렌 25개를 녹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세틸렌병은 노란색이라고 그랬죠? 노란색 아세틸렌병에다가 이게 만약에 1리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1리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리터 담을 수 있다면 1리터의 아세톤을 채워 놓는다면 여기에는 몇 리터의 아세틸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답은 25리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톤 1리터에 아세톤 1리터에 아세틸렌이 25리터가 녹을 수가 있어요. 또 아세톤 1리터에 아세틸렌 25리터를 녹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또 15기압, 그러니까 15배로 꾹꾹꾹꾹 눌러 담아도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리터에다가 몇 리터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375리터인가요? 그렇죠? 네. 375리터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렌은 용의 아세틸렌 상태로 운반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세톤 1리터에 아세틸렌 25리터, 아세톤 한 분자에 아세틸렌이 25배 붙는 것을 이용해서 15기압까지 충전할 수 있어요. 15개 충전해도 안 터져요. 좋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와요. 그 다음. 자, 아세틸렌 병이 이렇게 있어요. 아세틸렌이 있고, 이렇게 용접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세틸렌 용접할 때는 아세틸렌하고 이렇게 산소. 이렇게 산소. 이건 아세틸렌과 산소를 같이 해서 용접도 하고 절단도 하고 뭐든지 할 텐데요. 산소는 녹색병이라고 그랬죠? 공업용 산소는 녹색병. 아세틸렌은 황색병이라고 그랬죠? 황색병.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요. 용접하기 전에 이 아세틸렌 병을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 병이 61kg이었어요. 재봤더니 그런데 용접이 끝나고 나니까 60kg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용접할 때 아세틸렌이 얼마나 소비됐을까요? 1kg 소비된 거죠? 그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유량계를 한번 달아봤어요. 재봤더니 1kg가 소비될 동안 나간 걸 재보니까 905리터가 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세틸렌 1kg은 905리터란 뜻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용접하기 전에 아세틸렌 병의 무게를 재보았더니 63kg이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용접을 하고 나서 다시 아세틸렌 병을 무게를 재봤더니 61kg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때 소비된 아세틸렌은 몇 리터일까요? 그러니까 2kg이 소비됐죠? 근데 이게 몇 리터가 소비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들 풀어보실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kg이 905리터니까 2kg이면 2 곱하기 905 해서 이게 1810리터가 소비된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이게 숫자에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르쳐다 보니까 숫자에 좀 약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걸 전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물어봤는데도 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찍어버리세요. 숫자 나오면은 막 머리가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나는 계산 문제는 뭐 머리가 아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과감히 포기해버리세요. 하지만 이거 별로 많이 난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외우시면 되겠죠? 아세틸렌 1kg은 905리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아세틸렌의 특징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세틸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세틸렌에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아세틸렌은 또한 특징이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불꽃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 중에 가연성 가스 뭐 많이 있죠. 뭐 메탄, 부탄, LPG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불이 붙었을 때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세틸렌입니다. 몇 도일까요? 한 3500도 정도 돼요. 3500도. 그러면
쇠가 몇 도씩 녹는다 그랬죠? 1540도에 녹는다 그랬죠? 철도 용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구리는 1080도인가요? 녹는 점이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구리 뭐 이런 거 다 용접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아세틸렌 용접은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불꽃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세틸렌은 주로 용접하는 데 사용해요. 자, 그 다음 아세틸렌 불꽃을 보면은 여기 토치가 이렇게 있는데, 토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보통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하얀 부분을 백심이라고 그러고요. 백심이라고 하고요. 속에 있는 건 속불꽃, 겉에 있는 것은 겉불꽃 이렇게 부르고요. 백심은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보통 백심은 한 1500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겉불꽃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겉불꽃도 별로 그렇게 뭐 한 2000도에서 1200도 정도, 1260도에서 2000도 정도, 한 2000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속불꽃은 제일 높습니다. 보통 35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최대 3500도씩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속불꽃으로 해야 되겠죠? 예열한다 그러죠. 예열. 뭔가 살짝 이렇게 쇠를 달굴 때는 겉불꽃으로 해야겠죠? 속불꽃 하면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열은 겉불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접은 속불꽃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불꽃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탄화불꽃이 있어요. 탄화불꽃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산소하고 아세틸렌 두 가지를 같이 토치에 나오게 해서 용접하거나 절단하는 것을 아세틸렌 용접이라 하는데, 절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아세틸렌 용접하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시면은 산소 틀고 이렇게 아세틸렌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여서 하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 중에서 탄화불꽃이라는 것은 아세틸렌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아세틸렌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탄화불꽃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막 끓음이 막 이렇게 생겨요. 이런 건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산소가 덜 들어가는 게 좋은 용접에서는 이게 좋겠죠? 그럼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용접은 뭐가 있을까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게 있죠? STS는 산소하고 반응하면 산화되면 뒤에 뭐 곰보 같은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건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탄화불꽃은 주로 STS, 스테인리스 스틸, 모넬 뭐 이런 것들 용접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중성불꽃이라는 것은 산소하고 아세틸렌이 거의 1대1로 들어간 거예요. 1대1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산화불꽃은 산소가 좀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요.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어디한테 좋을까요? 산화돼도 상관없는 거. 그럼 산화돼도 상관없는 거, 철 이런 거 말고 비철금속이겠죠? 뭐 구리 같은 것들, 이렇게. 구리 같은 것들은 산화불꽃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리, 뭐 황동 이런 가스 용접할 때는 산화불꽃이 오히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